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으로 부동산 대재앙이 임박했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1, 2년 집값이 하락이 이어지면 50% 폭락한 아파트들이 속출합니다. 특히 이곳은 거품이 꺼지면서 5억이 1억이 되는 대폭락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그곳이 어딜까요? 부동산이 큰 폭으로 하락할수록 그곳에 집중 투자하는 사람들은 떼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타이밍과 추천을 해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5억 집이 1억, 대지양 7곳, 무주택자 떼부자 기회 온다. 지금 효리가 엄청 몰아칩니다. 자, 이제 이 아파트 부동산에 큰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죠. 먼저 첫 번째, 자, 강남 이곳이 대폭락한다. 비쌀수록 많이 빠진다는 얘기 들어봤죠. 자, 여기 서울 보시면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각각 이제 동들이 쭉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 이쪽이 바로 강남 3구입니다. 그 다음에 강남 권역 분석에서 강남 3구 여기가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빠지고 금액도 제일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강남권은 크게 이제 한강권, 중심권, 외곽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남권 여기서도 누가 많이 빠지느냐? 자, A급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일 비싼 곳들 이곳이 많이 빠질 것이고 그 다음에 B급, C급 이 순서로 빠지겠죠. 자,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 삼성 오른쪽에 잠실이 더 있죠. 자, 중심권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테헤란로 인근을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방배, 서초, 도곡, 개포, 대치, 일원, 수서까지. 그 다음에 외곽, 글자 그대로 강남구 서초구의 외곽을 가리킵니다. C급인데 내곡, 우면, 세곡, 송파. 여기에 플러스, 즉 이런 것들이 끼어 있으면 거품이 더 낀 거예요. 상승장에는 이것 때문에 더 뛰겠지만 지금은 하락장이잖아요. 더 많이 폭락합니다. 자, 그 거품이 뭐냐?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리모델링, 정비구역, GTX, SRT 또는 분양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요. 자, 제일 많이 빠진 곳 한강권, 중심권이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여기를 주목하세요. 이제 서울권 이것이 대폭락한다. 이제 서울 전체를 보자고요. 자, 아까 이 강남 3구를 봤는데 이제는 이 한강 라인을 기점으로 이 한강 이 권역과 그다음 도심 권역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네요. 자, 서울 권역은요 크게 강남 아까 말했죠, 한강, 도심, 외곽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강남권은 누가 말해도 A급이죠. 제일 많이 빠진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한강권이 많이 빠질 거예요. B급. 자, 예를 들자면 마포, 용산, 성동, 광진,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 강남 3구, 강동구 바로 이 구들이 한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낀 다음에 이제 도심권이 중구, 종로구, 서대문, 동대문, 용산, 성동 바로 이제 여기가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권이면서도 한강권인데 아무튼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추락할 거예요. 제일 외곽 D급은 금천, 관악, 구로,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은평, 중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상승장에 역시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리모델링, 정비구역, GTX, SRT, 분양 바로 이런 호재로 거품이 낀 곳들은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즉 지금 이제 서울에서 강남권과 더불어서 많이 빠질 곳이 한강권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바로 투자는 이곳에 할수록 떼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 2기 신도시 이곳이 대폭락한다. 자, 이제 서울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어디가 많이 빠지냐? 당연히 1, 2기 신도시예요. 자, 1, 2기 신도시도 똑같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비싼 곳이 훨씬 많이 빠지겠죠.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제 서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쭉 신도시들이 있습니다. 자,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들이 있죠. 보시면 1기 신도시 이제 A급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분당, 평촌. 여기가 제일 부촌이죠. 2기 신도시 A급 판교, 유래, 광교, 미사. 바로 2기 신도시에서도 입지가 좋고 강남 성향이 강한 부촌들입니다. 바로 다른 곳 잡지 말고 내가 신도시를 잡겠다 하면 여기로 몰빵을 하세요. 돈이 모자랍니다. 돈이 모자라면 못 가는 거죠. 다만
돈이 있는데도 이곳을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1기 신도시 B급, 역시 2기 신도시 B급, A급 쪽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 B급 보시면 자, 일산, 중동, 산본, 그리고 운정, 김포, 한강, 신도시, 동탄2, 검단, 양주 등등등.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1, 2기 신도시 말고 택지지구라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플러스 지역,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분양, 리모델링, 정비구역, GTX, SRT, 신도시 뭐 이런 것들은 상승장에서는 호재로 엄청 뛰었습니다. 그런데 폭락할 때 바로 이 네모박스 친 곳에 이런 곳들을 공략하게 되면 진짜 많이 빠지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올라갈 때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3기 신도시, 이곳이 대폭락한다. 3기 신도시는 이제 사전 청약 분양하고 약 10년 가까이 걸쳐서 본 청약이 쭉 이어질 거예요. 물론 목표로는 지금 5, 6년 안에 끝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힘들 것 같고요. 자, 먼저 3기 신도시 보시면 그 전에 발표된 것들,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원투, 그리고 고양 창릉, 인천 기양 부천대장,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양주 장은, 남양주 진강, 구리 교문, 화성 진안, 화성 봉담, 의왕 군포 안산, 인천 월투, 이렇게 해서 신도시가 있고, 신도시는 사실상 몇 개 안 돼요. 택지지구가 여기 보다시피 안쪽에 또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자,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 외곽 있는 곳들은 그렇게 좋은 곳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외곽일수록 분양가가 싸지만 뛸 때 좀 들뛰겠죠. 자, 3기 신도시는 이미 분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미분양이 되거나 또는 분양권 판매가 되거나 피가 조금 붙을 거 아니에요? 또는 분양을 받거나 바로 이곳에 집중하면 되겠죠. 자, 3기 신도시 A급이 어딘 줄 아세요? 교산, 창릉, 광명, 시흥, 복정, 낙생, 신촌, 금토, 용인 플랫폼시티, 의왕, 청계, 과천, 안양, 인덕원, 바로 이 정도를 A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분양가도 비싸겠지만 분양가보다 약 2배에서 3배 가까이 확실하게 뜁니다. 바로 뛴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상승장이에요. 꼭 기억하고 이곳 위주로 공략을 하세요. 무조건 내가 청약 조건이 안 좋다고 해서 이런데 그냥 3기 신도시는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그런데 3기 신도시도 아닌 그냥 그저 그런 곳에 청약을 괜히 넣어가지고 당첨돼서 후회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B급은 어디냐? 3기 신도시 B급은 갈매, 구리 교문, 안양 관양, 매곡, 왕숙, 월암, 당숙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 C급은 인천 계양, 장항, 장상, 부천 대장, 원종, 역곡. 3기 신도시의 D급은 여기에 말 안 하는 곳들 엄청 많죠? 여기 C급이니까 안 좋은 거 아니냐? 제가 아까 금방 그랬어요. 3기 신도시 급이 낮은 곳들은 분양가가 낮으니까 그거에 2배 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덜 벌어요. 근데 자, A급으로 올라갈수록 분양가도 비싸고 그 분양가의 2배만이 아니라 3배까지 뛰기 때문에 많이 올라갑니다. 자, 여기도 역시 나중에 뭐 GTX가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만발하게 되면 더 많이 뛰겠죠. 꼭 기억하셨다가 자, 이 하나라도 좋은 곳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합시다. 물론 지금은 당해적이라고 해서 꽁꽁 묶였는데 나중에는 경기도, 서울 이런 사람들도 신도시에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경기도 이곳이 대폭락한다. 대폭락은 뭐고 떼부자는 뭐냐? 대폭락한 곳들을 잡아야, 지금 말고요, 폭락장에 지금 잡으면 난리 나겠죠. 그것이 많이 떨어지니까 잡아야 나중에 떼부자 됩니다. 떼부자 된다는 것은요, 갭 투자로 최대 5배에서 10배까지 벌어요. 5억 가지고 25억에서 50억까지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실래요? 자, 이제 지도를 봤더니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을 기점으로 서울의 이 가까운 곳들, 특히 강남하고 가까운, 이제 그래서 네온박스가 밑으로 길쭉하게 돼 있죠. 바로 이곳들이 A급이 포진된 곳이고, 당연히 여기에서 좀 멀어진 곳들은 B급일 거고, 기타 뭐 CD급이 다 있겠죠. 자, 먼저 경기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집값이 하락장이 되면 갈아타기를 상급지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상위권
A급 과천, 성남, 광명, 용인, 수원, 안양, 의왕, 구리 등입니다. 그리고 수원 외곽이나 용인, 처인구는 별 볼 일 없는 곳들이죠. 자, 이번에 중위권 B급 볼까요? 부천, 고양, 남양주, 시흥, 광주. 자, 바로 이런 곳들이 중위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서울의 인접지역이죠. 세 번째, 하위권 C급 인천 전체입니다. 자, 안타깝지만 인천은 서울에서 멀기 때문에 송도나 신도시 이제 일부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C급 김포, 파주, 안산,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양주, 동두천, 기타. 제가 언급하지 않은 기타는 더 안 좋은 곳들이겠죠. 바로 이런 곳들이 C급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일지라도 플러스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리모델링, 정비구역, GTX, SRT, 분양 이런 것들은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자, 하지만 입지가 좋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폭락할 바로 이 지금 네오박스에 해놓은 바로 이곳들 중심으로 상위권이 A급 중심으로 집중 공략하고 차순으로 B급까지. 자, 이제 지방광역시 이곳이 대폭락한다. 정말 많이 빠지면 지방은 인구 감소하고 공급 과잉에 최대 피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지방은 크게 핵심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4개로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방 이게 서울이고요. 이게 경기도예요. 자, 여기 지방 한번 보세요. 경기도보다 땅이 10배 이상 큰 것 같죠? 뭐 10배 정도. 그리고 서울에 비한다면 거의 100배? 그런데 이 인구는 50%도 안 돼요. 이렇게 땅이 넓으면서. 경기도, 서울, 인천보다도 인구가 적다고요. 자, 그래서 좋지 않다는 거고. 다만 지방에서도 급수를 나눈다면 지금 말씀드린 자, 여기 세종, 대전, 대구, 부산 대략 이 정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광역시의 핵심 지역이나 먼저 지방 핵심권. 자, 세종시는 지금 집값이 무진장이 폭락했는데 결국은 다음에 현재 폭락한 이제 가격에서 더 많이 떨어지겠지만 나중에 최고가 시세를 회복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부산 해운대, 부산 수영구, 부산 남구, 해수남입니다. 해수동 그런데 동래구보다는 남구가 훨씬 나아요. 바닷가 인접지역이라.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서구. 자, 바로 이런 곳들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A급이에요. 물론 지방도 A급은 수도권의 A급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자, 그 다음에 상위권 B급. 자,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아예 다 포함시킨 좀 광역시. 그 다음에 중위권 C급은 청주, 창원, 울산, 포항, 광양, 김해, 진주, 천안, 춘천. 즉 지방의 도청 수재지나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아주 유력한 도시들. 마지막으로 하위권은 어디냐? D급, 기타 중소도시입니다. 웬만하면 A급으로 가고요. 차선으로 B급으로 가려고 하고 어쩔 수 없다면 C급 이런 식으로 하나라도 상급지로 가세요. 이곳 역시 자 플러스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리모델링, 정비구역, GTX, SRT, 분양 바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많이 뛴다. 다만 지금 잡으면 망하겠죠. 왜? 폭락하고 있는데 폭락장에 잡아야 떼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GTX 이곳이 대폭락한다. 자, GTX 보시면 이제 A, B, C 노선이 있죠. 뭐 A 노선이 제일 좋기는 해요. 강남 아예 그냥 거기를 제대로 관통하니까. 그렇지만 자, B, C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D, F 뭐 쭉 나올 거예요. D 노선은 나왔고 E, F, G까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A, B, C, D 노선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있는 곳들이 지금 상승장에 너무 많이 거품이 지금 성장한 거예요. 그럼 하락장에 불리하겠죠. 그리고 기타 이것 말고 전철 노선 1호에서 9호선 뭐 연장선도 있고 쭉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승장에는 이러한 호재로 집값이 급등했다가 하락장에는 설령 여기 생겨도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잡을 때는 폭락장에 잡아야 돼요. 자, GTX 노선들이 보이죠? 이번에 종합적으로 한번 간단히 봅시다. 그렇다면 경기 위기가 터질 수도 있어요. 경기 회복이나 경기 침체가 되면 좋겠지만 경기 위기가 터졌다 그러면 대폭락장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 달러 바로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 달러를 하겠죠. 여기 보시면 부동산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과거에 보니까 10배 정도, 갭 투자 기준으로 10배나 뛰었어요. 이제 투자 금액 대비. 물론 이제 시세로 따지면 2배에서 5배까지 뛰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8배까지도 먹을 수 있고요. 자, 이제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여기 보세요. 지금 기다가 여기 바닥에서 거의 뭐 바닥에서 놀다가 이렇게 치게 올라가는 거 보세요. 자, $10,000가 지금 거의 69,000, 거의 6만 달러가 넘었었죠. 얘가 이제 지금 현재 막 내려와가지고 $20,000에서 놀고 있는데, 뭐 이제 얘가 금융위기 터지면 뭐 5,000이나 5,000달러나 $10,000 가겠죠. 여기서 치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적게는 6배, 많게는 12배까지 벌 수 있다. 항상 금융위기 때 가상화폐든 코스피든 주식이든 아무튼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거예요. 평상시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코스피 지수 무려 3배 정도의 수익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까지. 그러다가 좀 빠졌어요. 현재 2,4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500 언저리에서. 자, 얘가 금융위기 터지면 1,000에서 뭐 1,000, 뭐 밑으로 빠질 수도 있고 약 1,200에서 놀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 다시 또 회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배 뛴다고요. 1,000이 3,000 가면 3배잖아요. 자, 이제 달러 또는 금, 달러나 금은 비슷해요. 얘들은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만약에 금융위기가 터지든 또는 경제가 안 좋아지면 30% 추가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경제위기가 터지지 않고 이제 좋아지면 10에서 20%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달러는 적극적으로 막 이 시점에서 꼭 투자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무튼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된다. 자, 이제 부동산 4가지가 맞아야 부자 돼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타이밍 잘 맞춰야 하고요. 입지 잘 선택해야 하고요. 물건도 잘 선택해야 돼요. 개인 여건을 최대한대로 활용해야 돼요. 이 넷 중에 하나라도 망가지면은요, 조금밖에 못 벌거나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이밍 이 얘기만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 착각하는 거예요. 타이밍 잘 맞추면 뭐예요? 입지가 형편없어 버리면 돈 못 버는 거예요. 지방은 상대적으로 덜 뛰잖아요. 입지가 좋으면 뭐예요? 타이밍 최고 바닥에서 잡았고, 입지도 강남인데 물건 자체를 뭐 빌라를 잡았거나 나홀로 아파트를 잡았거나 그럼 망하는 거죠 뭐.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4가지를 다 보셔야 돼. 개인 여건, 본인이 갖고 있는 돈만 활용할 게 아니라 여유가 된다면 갭 투자, 빚 투자로 적극적 공략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보시면 하락장 바닥 타이밍 2023년에서 24년으로 저는 보는데, 약 40%만 떨어진다고 쳤을 때 10억이 5억이 되고 13억이 돼요. 결국은 10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졌다 13억. 그러면 5억에 잡으면 8억을 번다는 뜻이죠.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지금 꼭지에서 잡으면 10억이, 자,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5억으로 떨어졌다가 손해보겠지만 결국은 13억으로 가니까 3억은 먹기는 먹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은요, 조금밖에 못 먹어요. 또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입지 보세요. 상급지를 매입하라고 제가 노래 부릅니다. 서울 우선의 수도권 차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광역시인데 하락 상승폭이 크다는 장점이 있어요. 서울 10억이 5억, 결국 15억까지 10억을 버네요. 기타 지역은 10억이 5억으로 떨어졌을 때 5억이 15억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10억 간다고 치고 회복한다고 치고 5억을 법니다. 물건 보실래요? 대단지 호재 많은 아파트. 그리고 하락 상승폭이 커요, 물건. 이제 대단지를 잡아야 하고 호재가 있는 곳을 잡아라. 자, 대단지 10억이 5억으로 떨어진 다음에 15억으로 갑니다. 10억 번에요. 소규모 단지, 나홀로 같은 것은 10억이 5억 됐다가 겨우 10억 회복해요. 회복한 것만 먹으니까 5억. 자, 개인 여건, 갭 투자, 빚 투자, 자본금을 활용하세요. 금액 수익 비례, 갭 투자를 한 사람은 자, 10억이 5억으로 떨어졌을 때 15억 가면 10억 벌잖아요? 5억이 15억 됐으니까. 근데 자본금 5억 그대로 투자한 사람들은 자, 별로 못 벌어요. 5억밖에 못 먹습니다. 자, 이제 경제 침체, 경제 위기, 경제 회복 시에 금리 분양 정책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자, 1년 하락, 1년 하락, 3, 4년 딱 나와 있네요. 먼저 1년 하락하면 20억이 16억, 2년, 그 다음에 10억은 8억, 5억이 4억. 그런데 여기 보세요. 1, 2년 하락하면 이제 경제 침체라고 할 수 있는데 2년까지 하락하게 되면 20억이 13억, 10억은 7.5억, 5억은 3.5억. 점점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제 위기 때 3, 4년 20억이 10억, 10억이 5억, 5억이 2.5억. 반토막 났네요, 완전히. 바로 분양도 이런 식으로, 이때 지금은 분양권 전매가 안 되지만 이때는 허용하고, 당연히 이때는 분양권 전매 자체가 없겠죠. 많이 빠졌으니까. 정책도 자,
완화 시작했다가 이건 완벽하게 완화했다가 이때는 부양책을 쓴다는 거예요. 자, 지역별로 폭락장 갭 투자로 떼돈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 3구, 뭐 용산, 여의도, 목동, 서울 한강변, 뉴타운, 중대형 얘들이 20억에서 40억 하는데 이거 잘 투자하면은 수익금이 자 하락장에 투자 금액 6억에서 13억 투자해서 16억에서 25억을 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5억에서 20억 포진된 곳은 서울 중심부 정말 많은 구들이죠. 그 다음에 수도권 특급 신도시 분당, 위례, 광교 이런데 15억, 20억짜리 잡게 되면 자 4, 5억만 투자해도 12억에서 16억을 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서울 외곽부, 외곽이 바로 이곳들이에요. 대략 10억에서 15억 차이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1, 2기 신도시 수용성, 광명, 수원, 용인, 성남, 광명 바로 여기가 10억에서 15억이 많아요. 자, 2.5억에서 5억 투자해가지고 8억에서 12억을 벌 수 있는 곳들. 기타 서울 외곽이라든가 수도권 유성도시의 외곽,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또는 지방의 상당 부분 여기는 5억에서 10억이 있는데 자, 이때 1억에서 2.5억이면 투자 가능하고 5억에서 8억을 번다. 어때요? 비싼 곳일수록 확실히 수익률이 높죠. 자,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장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본만큼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와 10년 이상 부동산 흐름이 비슷한 국가들의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코로나발 거품을 분석해보면 하락은 이제 시작일 뿐 사상 초유의 대폭락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